아이 문사장 왜? 내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내야 되잖아. 근데 지난번에 그 부도망 때문에 내가 신용불량이 됐거든.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좀 내가 부탁을 하나 좀 하려고. 뭐 무슨 부탁? 돈 빌려달라고? 아니야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안 하지 당연히. 그 사업자 명의를 좀 내려고 하는데 그 혹시 문사장 명의로 좀 하면 안 될까? 나? 내 명의로? 내가 매달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줄게. 나중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아유 당연히 없지.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정말이지?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신 사장이 다 책임지는 거야? 아이고 문제가 될 것도 없지만 문제가 다 내가 책임질게. 진짜 약속했어. 내가 신 사장 믿고. 나만 믿어봐. 내가 돈은 못 빌려주지만 명의는 빌려주는 거야. 그래. 오케이. A few moments later. 신 사장. 무슨 일이야? 종합소득세가 지금 1억이 넘게 나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돈 많이 벌었나 보네. 아이고야 좋겠다 야. 네가 나한테 명의 부탁해가지고 대표 명의 해준 그 업체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문사장이 사장 맞잖아. 명의가 그 문사장으로 돼 있지. 야 나는 내 명의만 이렇게 돼 있고 당신이 회사 운영해서. 아이 무슨 소리야? 그 나한테 매달 100만 원씩 받아가놓고서. 지난번에 나랑 약속했어 안 했어? 무슨 약속? 분명히 급여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기로 약속했잖아. 언제? 빨리 해결해 줘. 무슨 지금 소리야? 1억 원이야 1억 원. 이거 나 파산 나게 생겼어 지금.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살인 난다. 그거는 뭐 난 모르겠는데. 자, 신 변호사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꽁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끔씩 이제 친구나 아니면 뭐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뭐 사업자 명의를 내는데 명의 좀 빌려줘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탁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 아무런 문제 없어.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더불어 얼마씩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사람이 욕심이 또 매달 이게 꽁돈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허락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그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대리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명의 빌려주고 부가세를 탈세를 한다든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이런 걸로 문제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거나 세금 부담 의무가 생겨서 납부 명령이 나오면 자기는 그냥 바지다 라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많이 혼냈어요. 뭐가 억울하냐고. 당신 명의로 그 사업체 운영하는 거 다 허락해 준 거 아니냐. 맞아요. 자기도 어떻게 뭔가 이득이 생기니까 일종의 소탐대시잖아요. 이만큼 100만 원 받겠다고 했다가 뭐 1억씩 막 세금 막 부과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나 억울하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한테 나 실사업자 다니는데 왜 나한테 세금이 부과돼? 이건 내가 또 원래 난 명의만 빌려준 거 실사업자는 제예요. 나한테 부과된 건 무효입니다. 라고 해서 과세지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죠. 그거죠? 그 바지 사장한테 종합소득세 부과를 하니까 그거 나 무효다라고 주장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 세무서에서 2018년 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A씨에게 2021년에 종합소득세 총 좀 크네요. 1억 6,73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A씨는 나 회사 실제 운영자 아니야. 그 사람 바로 C씨야. C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 빌려준 거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나는 그냥 그 사람한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이 과세처분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럼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법원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인데요. 이 명의대여 같은 경우에 이제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뭘 하는 거죠? 결국 탈세죠. 탈세를 조정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인지 실제 사업자가 누군지 당연히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명의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실제관계가 이게 다르다. 따로 주장해서 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죠. 그렇죠. 또 이 사건의 면이 뭐냐면 과세처분에서 이제 불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취소를 구하는 경우와 이제 무효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효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 소송과 무효 소송에 뭐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있습니다. 바로 제소기간 제한 때문에 그래요. 취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아니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90일을 도과해버리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아예 소송을 제기를 못하는 거죠. 왜냐? 취소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어서 협법해 보인단 말이죠. 유효하게 놔두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만약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처음에 과세처분을 했던 당시로부터 해가 소급적으로 이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거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걸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10년 후에 제기하고 그러니까 50년 후에 제기하고 그러면 완전히 법적 안정성이 이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90일로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그에 비해서 무효 소송은 누가 봐도 사실은 명백해. 하자가 너무 명백해가지고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 원래부터 무효야. 다만 무효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이거 확인을 받아야지만 딴 사람 다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확인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와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당의 행정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죠. 그러니까 둘 다 하자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체적인 그러니까 진짜 내용상의 하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취소성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는 것만 주장해가지고 받아들여지면 취소가 된단 말이죠. 그 대신 90일이라는 제한이 있잖아요. 이제 무효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때라도 이걸 무효해가 버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10년 뒤에 그러면 그동안에 쌓았던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가 대리인이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텐데. 근데 아마도 그 기간을 도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죠. 만약에 90일 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면 그럼 당연히 소송을 하죠. 당연히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지났으니까 결과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중대하고 명백해야 돼요. 근데 아마 이 정도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거는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 원래 부과돼야 될 사람이 아니긴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한테 과세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지 사장이랑 입증이 되면 사실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대한 건 맞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바지냐 아니냐 조사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명백하지 그러니까 조사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중대성은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명백성 이 부분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뭐 바지 사장은 뭐 그러면 취소소송만 하면 무조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뭐 그렇게 바지 사장이니까 취소소송 90일 내에만 하면 나는 다 면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이 사건에서는 다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명백성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이게 무효가 안 된 그런 사례라고 아시면 되고 바지 사장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 4명의로 만약에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뭐 채권 채무 관계에서 물품을 내가 납품하는 그런 업종이란 말이에요. 돈을 못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말이야. 근데 내가 명의자가 돼 있어. 그럼 내가 물어줘야 돼요, 그거. 맞습니다. 내가 사업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해서 나 면하겠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명의 대여자 책임이라는 게 상법상에 규정이 돼 있어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과세 처분에 있어서 일부 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100만 원, 이거 50만 원 이런 거 잠깐 조그만 이득을 얻겠다고 명의를 빌려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이제 신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 경우 조세의 측면이라든지 어떤 민사적인 책임의 측면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외에 정말 또 중요한 것도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명의를 왜 빌리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이지 못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명의를 빌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명의를 빌려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허위 세금에 대해서 발행하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세금 탈세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다른 불법적인 일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거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주된 범인으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최소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나중에 결국에는 무혐의 내지는 무죄를 받다 하더라도 그 조사받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쪽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우리 신 변호사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죠? 예, 준비한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말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냥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new당부@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선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아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그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할 못하기 수도 때문에 있어요. 시간적 간격은 좀 있을 수 있으니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메일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